작가님 또 이제 질문해 볼게요. 네네. 자, 그러면 이런 금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나요?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. 그래서 그렇죠. 우리가 금매 금은방부터 해갖고 그죠? 금은방에서도 살 수 있고 네. 뭐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어요. 편의점에서도 금거래가 가능해요? 네. 진짜예요? 네, 진짜 골드바를 파는, 물론 전국에 있는 다 편의점이 되는 건 그렇진 아니지만 않겠죠. 좀 큰 편의점에는. 네. 그래서 그렇게도 살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도 요즘 구매할 수 있고. 네. 근데 이제 나는 좀 골드바나 이렇게 실물을 보유하는 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라고 네. 한다면 이제 ETF 같은 형태로 보유하는 방식도 있고, 그렇죠, 주식으로. 아니면은 차라리 금을 살 바에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.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. 네. 그리고 뭐 제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만약에 내가 실물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, 그렇다면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ETF, 네.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하는 금통장, 네. 이런 게 있으세요. 금통장이요? 네. 근데 저는 요거 두 개보다 차라리 이거 똑같이 증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, 증권 네. 어플로 네.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. KRX 금시장이요? 네. 그게 이제 2014년쯤에 이제 정부가 좀 금거래를 양성화하자. 왜냐면 우리가 뭐 금거래가 너무 음성 시장 뭐 그런 데에만 있다 네. 보니까 네네. 좀 이거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이제 만든 거라, 여기는 세금도 없고 네. 수수료도 오히려 ETF보다 더 저렴하거든요. 더 싸요, 주식보다도. 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어플에서 똑같이 우리가 ETF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간편해서, 물론 우리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고 뭔가 생소하기 때문에 뭔가 그냥 ETF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네네. 진짜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쓰셔서 이거를 한번 그 계좌만 트시면 KRX 금시장 네. 정부에서 운영하는 뭐 주식 어플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것만 트시면 세금 그리고 수수료 이 모든 부분에서 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.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까 저 그 얘기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네. 편의점에서도 금거래가 가능하다는 거. 네네. 편의점에서 금거래 하는 얘기, 저 처음 들어봤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금거래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, 그죠? 그쵸, 네. 편의점 동네 어디든 있잖아요. 네네. 물론 금은 어린아 팔지 않을 수는 있지만, 네네. 저 이 얘기 되게 신선했습니다. 편의점. 그리고 아까 KRX 금시장, 우리나라 이제 금거래가 너무 이제 비활성화돼 있으니까 활성화시키기 네. 위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시장이 또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? 네네. 이것도 또 처음 알았어요. 그럼 이렇게도 거래가 되는구나. 만약에 ETF로 우리가 하면은 네네.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. 수수료는 싸요. 한 0.6%에서 0.7% 요 정도 사이라 네. 수수료는 저렴한데, 네.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낮다 네. 라고 하면 그 수익의 15.4% 갖고 가요, 맞아요. 그리고 또 그게 1년에 2천만 원 수익이 넘어가면 네. 종합금융소득과세 내죠, 내죠. 이것까지 다 되다 보니까 사실 세금이 되게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. 주식은 물론 내가 뭐 짧게 수익을 낸다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, 네. 금이라는 자산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를 때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자산인데, 만약에 내가 600% 수익이 났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15.4%는 너무나도 뼈아픈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KRX 금시장은 오히려 ETF보다는 조금 더 추천드린다. 그래요.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, 저희가 아무래도 물론 금을 이렇게 찾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, 이제 요즘 통장에 돈 넣어놓고 주식 어플로 편하게 하는 게 편하긴 하단 말이에요. 그죠? 금에 관련된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는 금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외국 ETF도 괜찮습니다. 외국 근데 일단은 뭐 국내를 말씀을 드리면, 엘컴텍이라는 기업이 여기가 금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금 가격이 막 크게 뛸 때 여기 회사의 주가도 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곳은 알아요, 여기는 이제 정제하는 곳이어서 정제하는 곳이에요, 맞아요. 그래서 뭐 요런 기업도 있고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T센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는 그 한국금거래소라는 거기를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뜨는 이 세 개의 기업이 있고요.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금을 막 캐고 이러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유명한 기업들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뉴먼트 골드코프라는 기업이 있고, 그리고 또 베리골드라는 기업도 있고, 베리골드 들어봤어요. 워렌 버핏도 투자를 했었던 맞아요. 요런 기업이 있는데, 근데 저는 사실 금강주에 투자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. 왜냐면 이유는
우리가 금강주가 지난 한 15년 동안 네. 얼마나 수익이 났나를 보면 금이 한 200% 상승할 동안 네. 수익이 마이너스였어요. 이게 10몇 년 동안요? 네, 15년 동안 15년 투자를 해도. 동안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네. 뭔가 금강주에 투자한다고 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. 그러네요. 주식은 그렇지 않네요. 네,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네. 내가 뭔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 빼고는 네. 이 금이라는 건 아무런 리스크가 없거든요. 맞아요. 제가 왜 말 끊어서 죄송해요. 네. 왜 그러냐면 나는 금이 무서운 게 금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. 금을 갖고 있으면요 네. 이사하고 뭐 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골드바 예를 들어서 이 물병만 하고 막 수천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. 네. 저 금 뭐 집에 5돈인가 있는데 네. 요만해요. 이거 페르로시 있죠. 얘보다도 작아요. 한 요만해요. 그쵸. 근데 와 이거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. 저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금 ETF나 주식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. 그래서 뭐 ETF를 네네, 투자한다고 네네. 해서 어쨌든 네. 그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네. 갑자기 뭐 사라진다던가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금강 기업은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뭐 자금난에 그 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너 리스크 막 경영자가 뭐 방만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.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되게 큰 거죠, 금에 비하면. 그러네요. 네, 사람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굳이 막 뭔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리스크가 적어서 네. 장기적으로는 금의 수익이 뭐 금강주의 수익보다 나았다. 근데 다만 그 금의 강세장에서는 금강주들이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는 해요. 그렇긴 하는데. 예, 그리고 특히 금강주 중에서도 이렇게 네. 큰 기업 말고 네. 되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금이 한 두세 배 올랐을 때 한 2, 30배에 오르는 작은 주식들은 그럴 수 예, 있겠죠.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광주를 보유하고 있긴 한데 은광주, 금 말고 은광주요. 네, 은이 한 10배 정도 올랐을 때 그 네. 은광주가 1000배가 올랐었어요. 네. 근데 그만큼 그 기업은 또 사실 그렇게 뭐 재무적으로나 좋은 기업은 아니겠죠. 아니겠죠. 왜냐면 네. 작은 그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떴다가도 뭐 며칠 지나면 바로 상장 폐지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맞아요, 때문에 맞아요. 사실 또 저희 채널은 그래요. 네. 그 저희 채널은 일단은 중장년층 그 어르신분들이 좀 네. 많으세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좀 돈을 손해를 많이 보면 다시 일해서 메꿀 수 있지만 진짜 이게 아껴서 이 평생 모으신 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이제 좀 고위험이나 그런 이제 좀 고부가 같이 큰 리스크가 이렇게 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. 네네. 진짜 수익률이 많지 않더라도 안전한 거 위주로 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네네.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네네. 그 주식을 왜 갖고 있는가 하면 네. 제가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그 금이 100이라고 치면 네. 그 100 중에 1만큼만 그 주식을 넣은 그렇죠. 거예요. 네,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99%는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이 기업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네네, 1%만. 1%만 손실이 나는 거니까. 네. 근데 얘는 그 대신 그 만약에 파산하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한다면 터지면, 네. 터지면은 고작 1%지만 그렇지, 얘가 내 99%를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끌어올려 줄 그럴 수 수도 있는 그런 거기 있죠. 때문에 네네.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런 금강주나 은강주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네. 이왕 이렇게 큰 기업을 투자해서 금보다 더 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가져가기보단 차라리 뭐 정말 큰 퍼포먼스를 내되 리스크도 큰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네. 그냥 포트폴리오 아주 일부분 1%보다 뭐 더 적은 그 정도로 갖고 가는 게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으로 따질 때는 나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. 왜냐면 네. 주식도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네. 몰빵을 하면 망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여러 개 네. 뭐 예를 들어서 5개 투자했는데 하나가 없어져도 나머지 4개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네.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금도 똑같네요. 이제 네. 분산 투자해서 네. 같은 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나눠서 이제 분산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죠. 맞습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 방금 얘기해주신 것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잠깐 네네. 첨언을 하자면 네네. 그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거를 보면 이제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뭐 대부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금을 한 10% 정도 담아요. 네네. 근데 그 이유가 네.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한번 오를 때 그게 큰 포텐셜이 있는 자산이지만 네. 대신 그런 게 뭐 늘상 막 매일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뭐 20년 동안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도 크고 뭐 포텐셜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갖고 있는 거다. 대신 그러니까 갖고
다면 뭐 특정 그렇게 금이 상승하는 시기는 보통 주식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러면 그렇게 주식이 안 좋은 대부분의 그 내 포트폴리오에서 안 좋은 그 시기에 금이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다. 고작 10%밖에 안 담고 있어도.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10%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금도. 아, 네네. 역시 금도 주식이랑 똑같네요.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. 네, 맞습니다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